요즘 차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열렸다 닫힙니다. 무려 2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딱 2주 동안만 할인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캠핑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난로들이에요. 난방을 해야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겨울 캠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동계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대류식 난로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조금 상황이 달랐죠. 노지 캠핑도 하려면 대류식 난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캠핑장이 시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시설이 안 좋은 캠핑장들이 많아서 겨울에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잠깐이었지만 첫 장박을 했던 장박지도 전기가 자주 떨어졌었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이런 페니터로는 캠핑을 못했을 겁니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대류식 난로를 더 선호하는 추세였으나,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 투표를 올려본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계 캠핑 난로는 바로 페니터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페니터와 대류식, 심지식 난로 외에도 뭐 비슷한 반사식 난로도 있고 무시동 히터도 있고, 예전에는 가스 히터도 많이 썼어요. 구독자분들, 우리 호캠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로, 난방 기구가 페니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페니터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페니터랑 이런 심지식, 대류식 난로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호캠단 네이버 카페에서 호캠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바 페니터 사용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세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류식 난로가 열량은 높지만 열이 다 위로 가는 단점이 있어요. 동력팬이나 이런 무동력팬 혹은 천장에 실링팬을 달아서 함께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페니터들은 팬이 안에 들어있어요. 팬이 돌면서 열기를 앞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열기의 순환이, 공기의 순환이 더 잘 되는 편이겠죠. 아무래도 페니터 사용자가 더 늘은 거는 안전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는 불안전 연소의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또 아이 있는 집들은 이렇게 화상의 위험도 있고, 또 넘어지거나 그러면 화재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페니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있는 집들은 요즘 더 페니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일에서 새로 나온 페니터인데요. 새로운 난로라고 하면 너무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새로 개발된 제품은 아니고요. 기존에 코비드19 말고요. 코로나라는 난로가 있었어요. 이 난로들로 유명한 게 다 일본 회사들이긴 한데요. 일본에 코로나라는 이런 똑같은 페니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난로를 이번에 한일에서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AS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난로가 고장나면 조금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정식 AS 지원이 되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또 호캠단을 위한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딱 2주 동안만 할인을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득템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동계 캠핑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안에 들어가서 난로를 직접 켜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노록 페니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제 바로 옆에 있는 게 라이트, 그리고 멀리 있는 게 프로 버전입니다. 두 버전의 큰 차이는 사이즈죠. 연료통 크기의 차이도 있고 열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열량으로 하면 2500W 정도의 열량을 냅니다.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약 5000W 정도의 난방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연료통량도 2배 정도 차이 나요.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연료통이 이렇게 작습니다. 3.6L가 들어가고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2배, 7.2L의 연료통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대신 프로 버전이 훨씬 따뜻하겠죠.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 최대 사용 시간은 프로 버전이 47시간 정도, 그리고 라이트 버전이 4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용량이면 아껴 쓰면 한번 가득 채워와서 한 번에 한 2박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린 아이가 있고 조금 극한의 날씨가 더 추운 환경이라면 항상 풀파워로 난로를 가동한다고 하면 연료를 중간에 한번 보충을 해줘야겠죠. 뭐 2인 캠핑을 한다, 미니멀하게 캠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작은 버전도 충분을 할 것 같고, 가족 캠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프로 버전을 사야겠죠.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요즘 차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텐트에서 사용하나, 차에서 사용하나, 집에서 사용하나 환기는 필수입니다. 등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박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버전도 좋을 것 같고, 또 1, 2인 캠핑이나 아니면 저처럼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는데 잘 때만 잠깐 튼다, 이너 텐트만 난방을 한다고 하면
라이트 버전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 캠핑, 4인 캠핑, 3인 캠핑을 혹은 뭐 5인 캠핑, 다인원이 캠핑하는 일반적인 가족 캠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프로 버전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페니터기 때문에 당연히 220V 콘센트를 꽂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직구 제품과 차이점은 일본에서 직구를 하면 110V로 되어 있는데 한일에서 나오는 제품은 220V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일본에서 나오는 페니터들은 3시간에 한 번씩 전원이 무조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오랜 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3시간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S도 국내에서 한일에서 무상으로 2년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직구를 하는 것보다 한일 아노록 페니터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연료통을 보면 정말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료통이 정말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연료통을 이렇게 돌려서 열잖아요. 돌려서 닫고. 근데 요거는 한번 당기면 열렸다가 누르면 바로 닫힙니다. 요 원터치 방식으로 되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등유가 안 세게 이걸 꽉 잠그고 싶은데 악력이 약하거나 여자분들은 여기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푸시 앤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기면 열리고 누르면 닫히는 방식이라 이렇게 스프링으로 꽉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니터를 쓰다가 등유를 급유해야 할 때 이 위에 여기 뚜껑 쪽에 등유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여는 통 같은 경우는 되게 찝찝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열렸다 닫힙니다.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유 게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보여요. 요 게이지를 보면서 급유를 하시면 됩니다. 휘발유는 안 되고 등유 전용 난로입니다. 원래 가격이 라이트 버전이 349,000원, 프로 버전이 449,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딱 2주 동안만 2만원씩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은 379,000원이 되겠고요. 프로 버전은 429,000원에 딱 2주 동안만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페니터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요 전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타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쪽에 컨트롤 패널을 보면 버튼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운전 버튼은 난로를 켜고 끄는 버튼이겠죠. 먼저 난로를 켜볼게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8도인데 저는 우선 20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예약 버튼 기능이 있어요. 예약 버튼으로 이제 예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정하고 이렇게 예약 설정 버튼으로 난로가 언제 꺼지고 언제 켜지고를 설정할 수 있어요. 캠핑에서는 거의 난로를 켜두니까 예약 모드보다는 켜고 끄고 온도 조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난로가 처음에 전원을 넣으면 켜지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이때부터 난로가 작동이 되고요. 앞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잠금 버튼이 있어요. 잠금 버튼이 뭐냐면 지금은 온도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만지거나 혹은 지나가다 건드려서 버튼이 눌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가 나서 알 수는 있지만 잠금 버튼을 빠르게 3번 눌러주면 기능들이 잠깁니다. 다른 버튼이 눌리지가 않아요. 다시 3번을 눌러주면 이제 다른 버튼이 다시 작동하죠. 요거는 차일드락 기능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난로가 정말 조용해요. 설정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지금 화력을 조금 줄여가지고 소음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데시벨이 40도 안 되니까 조용한 도서관 정도? 난로 뒷면에 이렇게 팬이 달려 있는데 이 팬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열기를 앞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전선 같은 경우는 공기 감지 센서인데요. 지금 실내의 공기를 감지해서 환기가 잘 안 될 경우 자동으로 난로가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난로 같은 경우는 3시간마다 연장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데
이런 난로를 일본에서 직구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일본의 법 때문에 3시간에 한 번씩 연장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난로가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취침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가장 큰 단점이겠죠. 조금 더 컴팩트한 라이트 버전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이 조금은 달라요. 라이트 버전이랑 프로 버전이랑 차이가 있는데, 여기 우선 5초 점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빠르게 점화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 5초 점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더 빠르게 난방을 킬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켜지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빠르게 켜고 끌 수가 있고, 그 외에 에코, 타이머 기능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타이머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최대 45시간 간다고 합니다. 똑같이 잠금 모드가 있는데, 잠금 모드를 켜게 되면 여기에 열쇠 모양이 보이죠? 네, 이렇게 잠금이 설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잠금이 풀린 겁니다. 빠르게 3초 이내로 3번 눌러주면 된대요. 이렇게 차박에서도 아노록 팬히터를 요즘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환기는 당연히 필수고요. 제가 텐트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차에서도 차박 세팅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은 소음이 거의 없어요. 조용해서, 저는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소음에 예민해서 조용한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팬히터보다 훨씬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워뱅크에 연결을 했을 때 500 중반대 한 540W 정도 전기를 먹었는데, 실제 220V 콘센트에 연결을 하면 전기는 한 500W 정도 라이트 버전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요. 점화할 때만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점화가 되기 시작하면 또 바로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 거의 15W 1박 차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일의 아노록 팬 히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2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해 드리고 있어요. 또 구매 시 사은품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전용 가방을 증정해 드리고 있어서 편하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모델과 프로 모델의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맞는 거, 나는 미니멀하게 1, 2인 캠핑이나 차박을 주로 다닌다, 혹은 작은 난로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라이트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우리는 대가족 오토 캠핑이나 사무실에서 쓰고 싶다, 집에서 쓰고 싶다고 하면 사이즈가 큰 프로 버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노록 팬히터가 올해 출시하고 할인을 크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하는 이번 할인 행사가 최초 할인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 구매 좌표 및 자세한 스펙은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